수석 다이아몬드 박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가 하는 이유와 이 사업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 가치 또는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설득당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 자신이 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시 초보적인 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가치, 하게 된 이유 같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아내를 들었을 때 저희 남편 회사 후배인 류인희 강연사장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처음에는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밤 12시 가까이에 오신 류인희 강연사장님이 제 마음을 돌려놓을까 해서 보여주신 그 비디오가 다이아몬드 라이프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돈에도 관심이 없었고 집안을 예쁘게 꾸미거나 옷을 예쁘게 입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가치를 두던 사람인데, 이게 뭐 정말 멋있게 놀러 가고 뭐 해변가를 거닐고 뭐 막 이런 거를 보는데 도무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너무 이 사업은 그 물질적인 것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나랑은 너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업할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물건만 쓰는 소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이 바뀌게 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지만 저희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 제품을 쓰고서 우리 애들이 아토피성 피부병 있던 애들 2명이 정말 너무나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나 라고 마음의 문이 차츰차츰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제품에 대한.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거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났던 그런 남편 친구들이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 혹시라도 저희 남편을 통해서 다른 데 취직이라도 알아볼까 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남편이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저희 남편 친구 동생이,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뭐 다 보험도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테지만 세상 일이 다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서 보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상태에서 졸지에 애만 어린애 둘이 있는 집안 살림밖에 안 하던 여자가 남편이 있고 아무 돈벌이가 없이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뭘 하고 다녔어요. 자기 아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비싼 책을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저희 집도 아주 비싼 책을 샀어요. 근데 차마 여보 그걸 왜 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정말 그때 무슨 느낌이 들냐면, 근데 그 사람이 그 길로 계속 나와서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아는 사람 다 돌아다니다가 몇 달 안 있어서 그만두고 계세요. 전 지금도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찾아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책 한 번 팔고 나서 미안해서 못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일이 미래가 펼쳐질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 참 중요하겠구나. 보험 들듯이 하나를 했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파이프라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 하나를 건설해놨다. 또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지만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대비책이 있는 게 좋지, 남편이 이미 회사를 그만두거나 내가 하는 일을 잘못돼서 했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98년 12월서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알아보려고 마음을 딱 먹고서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뭐겠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문제가 제일 걸리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학교에서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안에서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시댁 일도 있고 정말 그런데 또 이 사업을 갖다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말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과 어떻게 지내는 시간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통계 아세요? 미국에서는 평균 그 자녀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요 17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치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균 시간이 부부지간의 대화 시간은 27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치일 거야. 평균 일주일 정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의외로 보고는 있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주부들은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소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따로 놀고 엄마들은 다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차 마시면 수다 떨고 있고 나가 놀아. 뭐 놀이터 가서 놀아. 그러니까 말이 같이 있는 거지 장소만 공유하지 실제로 대화가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도 직장 끝나고 와서 혹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TV를 자동적으로 손에 가서 틀고 앉아있거나 피곤해서 집에서 잠을 자거나 그렇지 애들하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부모님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꿈과 우리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 꿈과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바에야 정말 질적인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아메이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3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 띄워놓는 게 너무 안타깝고 혼자서 밥 먹어야 될 시간, 숙제를 내가 못 봐주는 것,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못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씩씩하게 오히려 컸고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2월에 저는 그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뭘 선택했냐면요. 아이들과 같이 가는 삿포로 여행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루스츠 지방에 가서 스키를 타고요. 그리고 그 조장켄으로 가가지고 온천을 쭉 다 하고 오고 또 그 스키 점프 하는 데도 삿포로 가서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제일 큰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일산에서 사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전산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일산이 아닌 더 먼 거리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너무나 잘못돼서 다시 한번 또 했잖아요. 또 돌렸는데 또 잘못돼가지고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가서 농성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하여간 난리를 치는 그 와중에 저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면 우리 아이랑 삿포로에 가 있었습니다. 스키를 타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애들과 함께 여행하는 그거는 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정말 그 전학을 시키기 위해서 며칠 전서부터 그 앞에 의자를 놓고 두툼한 잠바 온갖 것을 하면서 껴안고 이렇게 거기도 순번대로 하니까 한 게 텔레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시간에. 그게 왠지 아세요? 그분들의 말은 대학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등학교 3학년 시간 보내는 거랑 대학교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며칠 정도 참는 건 괜찮다.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온 집안 식구가 다 되면서 밤을 새워서 며칠 밤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같이 가서 놀았어요. 미리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전학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안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얘가 고등학교 어디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대학교와 연결되고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속 다이아몬드가 되고 보니까 재정적인 자유가 굉장히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내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자 애들들을 캐나다에 잠시 보냈어요. 너 가서 한번 놀다 와라. 그러고 보냈더니 아이들이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만 가서 보고 와라 그러지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 의외로 적응들을 참 잘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고등학교 다녔을 때 굉장히 멀리 차 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다 다녔어요. 지금 뭐 애들 뭐 1시간 다니고 그거는 우리 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애들을 너무 옹영하게 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녀라 너는. 굳이 근거리를 안 옮기겠다. 다녀보고 엄마도 고등학교 때 뺑뺑이 세대를 했는데 가장 좋은 학교들 다 놔두고 깡패 학교 걸렸다. 뭐 남산에 있는 가장 깡패 학교라는데 걸렸는데 그 학교에서 다들 좋은 대학 다 갔고 지금 엄마네 동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너무나 많다. 그거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믿는 거는 내가 정말로 그 학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얘랑 정 안 맞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 애 데리고 고등학교 유학 보내겠다.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에 보내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가정교사들 내가 쓰겠다는 거죠. 학교에서 못해주니까 내 돈으로 내가 해주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워졌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자유를 느낀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정말 돈만이 문제가 다 아니라 그러지만 아이들 문제 딱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여유 있게 애들을 데리고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뭐 그 학교 나쁘니 좋니 이런 거 안 하면서 진짜 교육의 목표라든가 네 꿈이 뭔지 본인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네가 정말로 하겠으면 제대로 공부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 애는 아침 일찍 새벽까지 나가지만 정말로 그 학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정을 붙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지났지만 제가 느끼는 건 진짜로 가족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은 아이가 어릴수록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아이들이 커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당연히 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뒷받침을 못 해준다 했을 때 그 오는 원망을 생각해보세요. 엄마는 도대체 뭐 했어 그때? 아빠는 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아빠는 혼자 뭘 잘났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좀 자존심 좀 굽히셔서 하실 수 있는데 라는 원망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속으로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만약 했다면 정말로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메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키울 때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키우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다이아몬드 되시면 내년도에는요 아마 이런다 그래요. 아이들을 데리고 괌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뭐 다시 삿포로로 가시겠어요? 혹은 부부끼리 또 멀리 또 다른 더 좋은 곳에 가시겠어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을 정말로 좋은 곳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말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런 결과를 꿈을 향해서 아이들은 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 공짜로 해서 얻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가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참았잖아요. 엄마가 없을 때, 아빠 있을 때 자기 혼자 숙제하고 집도 보고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참지 않은 것을 하게 됩니다.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사업은 주로 부부가 많이 하게 되죠. 진짜 부부지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웃기는 소리로 뭐 경상도 사람이 집에 가서 딱 몇 마디 하냐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 예, 밥 먹었노?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냐? 그러면 자자. 그 세 마디 딱 한다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어요. 정말. 근데 이 사업은요, 같이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알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 사업하면서 남편분이 정말 술집에 자주 다니시는 분 계세요? 오히려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술 먹는 시간 쪼개서 오히려 프로스펙트를 만나러 다니시고요. 부인들은 이사업하면서 암만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요. 걱정을 안 합니다. 너무나 어디서 하는지 다 알거든요. 또 부인들이 낮에 얼마나 돌아다녀도 남편들이 걱정을 안 해요. 부인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알거든요. 서로 간의 신뢰감이 그만큼 좋습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남편은 아버지는 그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거고요. 엄마들 또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좋게 느낀 것이 바로 이 사업의 가치가 그 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느끼는 그 두 번째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유를 우리 애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했지만 흔히 자유라 그러면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슨 속박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라 그러면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자유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요. 참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도 여자도 결혼을 하게 되면요. 시댁과의 그 문제가 굉장히 그 책임감을 느끼고요.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들은 어때요? 이제는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한 입이 더 늘었고요. 또 애까지 나오면 진짜로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참 의무와 책임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결혼했을 때 위로 신우가 넷이고요. 시동생이 하나 있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며느리는 저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시동생이 결혼을 안 해서 며느리는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다 제 차지죠. 근데 사실 시어머니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냥 그 신우님도 굉장히 좋으셔서 저한테 언니같이 했어요. 다 위대. 그렇지만 그 부모 공양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가서 뵙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결혼하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가도 꼬박꼬박 가는 것이 시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조도 항상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엔 사람이 월급을, 그러니까 그냥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 나누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짐입니다.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제가 우리 큰애를 낳고 나서 정말 수영을 제대로 배워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수영이 아니라 개인 레슨을 받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우리 남편하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는데 우리 남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부모님한테 먼저 해드리고 싶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한테 못 해주겠다. 그럴 돈 있으면 부모한테 더 갖다 드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그런 거 못 배울 수 있는 거야. 다 그런 얘기 같아요. 피아노도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거의 그때는 도대체 세상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지금 몇 세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고리타분한 남자가 다 있나라고 했지만 너무나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에 대한 자기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우리 애들은 배워야 될 때가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를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남편하고 살다 보면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요 말로는 같이 다 좋은 사람이지만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편안하게 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다이아몬드 되고 이후에요. 그때는요 정말로 제가 수익이 넉넉해지니까 무엇을 드려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잖아요. 참 다르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뭐 생활비를 드리거나 뭐 했을 땐 그 돈이 애들 가해비를 줄여야 되거나 뭐 학원비를 줄여야 되고 시켜야 될 걸 줄여야 내가 할 것을 다 줄여서 나가는 돈하고 그렇지 않고 여윳돈이 많이 생겨서 다른 데서 와가지고 내가 그 돈을 충분히 드리고도 내 생활을 저기 할 때는 벌써 드리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속박이라는 게 다른 게 속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다이아몬드 된 다음서부터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가정부를 어머니한테 구해드렸어요. 그 가정부 비용까지 다 되다 보니까 어느 사람 한 달 월급만큼 하는 돈을 저희가 드려야 됐어요. 저는요, 그 전에 조금씩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돈이라는 느낌. 비율적으로 작아진 거예요. 제가 그만큼 이게 훨씬 커진 거니까. 제가 들어오는 수입이 커지니까 사람이 드리는데도 아깝지가 않고 여유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진짜 편찮아서 간병인을 두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약간의 수술도 하시고 중환자실 계셨다가 다시 깨어나셔서 1인 병실에 딱 계셨어요. 근데요, 딱 그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병원비가 계산돼서 딱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딱 나오는 계산서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매주 지불해야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거기다가 간병인 비용은 따로 둬야 되잖아요. 저희 간병인 아줌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시어머니 편찮으셔서 정말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편찮으셔서 좋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돼서 편찮으셨을 때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가가지고 돈을 드리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어쩌다 사업 때문에 못 가면 이틀에 한 번씩은 갔습니다. 가서 꼭꼭 병원 가서 보는데 그때마다 일주일마다 돈 꼭꼭 드리고 할 때마다 간병인 아줌마가 그런 소리예요. 난 댁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웃으면서 맨날 돈을 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간병인 생활 굉장히 오래 했지만 다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형제들끼리 저쪽 가서 저 나오면 들고 나가서 싸운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며느리는 오지도 않고 아들만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엄마가 용돈 달랬는데 안 주고 가는 아들도 봤다. 자기가 자기 용돈, 자기 간병인비 받는 돈에서 용돈 좀 줘가지고 같이 나갔던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게 당연했던 게 10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한번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제가 박사과정 중이었는데 그때는 저희 남편이 박사과정 중이었고요. 강사는 너무 없었고 학비는 계속 들어갔고 남편 월급 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시댁도 부족. 근데 시어머니가 또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못 모르고 간병인 쓰지 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도 간병인이 하루에 5만 원이었어요. 도저히 어차피 병원비도 수술 다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학교를 갔다가 나가는 걸 잠시 못 나가겠다 그러고요.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을 저희 친정식구한테, 친정엄마한테 딱 맡기고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지하철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간병을 하다가요. 저녁 때 되면 저희 시동생이 그때는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다녔으니까 와서 저랑 바꿔줬어요. 밤에. 그럼 전 또 와서 애들 봤다가 다시 아침에 새벽 되면 애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다시 갔어요. 딱 한 번인가 두 번 저희 신우님한테 제가 학회일 때문에 도저히 빠질 수가 없으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해서 딱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로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간병.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집안생활 엉망인 건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시어머니가 편찮으셔 됐을 때 내가 특히 수속 다이아몬드 되고 난다면 더하죠.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보다도 더 전문가인 간병인이 얼마나 그걸 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매일 보지만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욕창 한 번 없으셨어요. 얼마나 잘해드렸으면 그렇겠어요. 간병인들.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웃으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가 정말로 시어머니한테 최고의 정말 치유를 받게 하면서 보호를 받게 하면서도 제가 제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아메이를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님들이 한 분씩 아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번 주 병원비는 내가 낼게 그래요. 정말로 가족 간의 우애가 형제 간의 우애가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언제 저는 당연히 내가 내는 거라고 다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다 형제분이 한 번이라도 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다 가족 우애가 주어지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유가 이런 거예요. 정말
정말로 그렇게 정말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딸은 딸 나름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다 자기가 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어깨에. 그 짐들을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좀 자유가 생기면요. 거기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짜로 자기가 잘해드리고 싶은 만큼 잘해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가치들을. 실제로 그런 일을 딱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작년 10월 말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거는 또 한 번 이 사업의 가치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저희를 위로해주고 무슨 도와드릴 일 없을까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저희 사업 파트너분들이요. 사업 파트너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오시더라고요. 물론 그당 저희 남편 회사에서 지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일은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셨지만 나중에 다 와서 정말로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밤 2시, 3시라도 정말 연락할 수 있고 무슨 일에도 정말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게요. 정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자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로 자유라는 게 나는 돈하고 상관없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남편이 벌어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돈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 진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도 선택도 정말로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나 시간적인 자유가 되니까 꿈의 한계가 없어져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자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꿈을 성취하는데도 자유로움이 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지만 학교 때문에 교육청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안이 없거든요. 얘는 뭐 그렇다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유학을 보낼 수도 없고 뭐 정말 뭐 학원 아니라 정말 몇백만 원씩 들여 가외 꿈도 못 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 좋은 데를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막 하는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누리는 자유는요. 울타리 안에서의 한정된 자유입니다. 과연 몇 분이나 되는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것으로 여행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고 자기가 진짜 원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꼭 도와줄 수 있도록 팍팍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자기가 우리가 다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족에 대한 속박, 해야 될 의무, 짐, 정말 뭐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또는 뭐 부모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짐 때문에 사실은 겹겹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령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직장생활에서 연봉을 많이 버는 분조차도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김익두 사장님이요. 정말로 세계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하면 다 쫓아다니시잖아요. 정말 사람들이요. 그런 자유들이 있는 거예요. 오영욱 사장님 가셔서 몸이 아프셔서 가장 좋은 하와이 가셔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받고 앉게 되시고 그래서 거기서 오래 계셔도 어떻게 돼요? 전혀 사업이 점점 더 커지지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이 점점 더 커지지 작아지지 않잖아요. 이게 이 사업의 매력입니다.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은 인세 같은 수입이 갖다주는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수동적 수입으로 직장을 다니고 뭔가 일을 해서 하는 자유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업이 주는 자유는 바로 아까 얘기한 속박으로부터의 그런 자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주는 인세 같은 수입이지 않는 그 자유는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맛보면서 진짜 이 사업은 진짜 대단한 사업이구나. 나만이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느끼게 되는 보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희망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랑 같이 사업을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주식으로 굉장히 돈을 날리셨나 봐요. 엄청난 빚을 지고 계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본인은 반듯한 직장에 다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이 사업을 알아보러 갔을 때 얼굴빛이 검하셨고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어땠는지 아세요? 그거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들으셨나요? 제대로 하셨나요? 뭐냐? 네. 그게 다예요. 그분한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네. 그러거나 침묵이에요.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저도 그러면서 조용히 이 사업만 알아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절망에 빠진 분이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주실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분들이 와서 한 분씩 알아듣기 시작하고 본인이 그래서 SP가 되고 본인 밑에서 SP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사람이요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도 휘어지나 봐요. 그 검던 얼굴이 휘어져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항상 웃는 모습, 미소조차 짓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그분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웃음과 그리고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막 하면 뭐 이거 부탁하고요 막 하시는데 제가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 희망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당장 그분이 SP 됐다고 밑에 SP 났다고 매달 1,000만 원씩 받겠어요. 뭐 1억이 당장 들어오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분은 앞으로 내가 이걸 하면 그렇게 인쇄 수입이 들어올 거라는 걸 보신 거예요. SP가 되셔서. 또 자기 밑에 SP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시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날 부부지간에 싸우던 그 싸움이요. 오죽했겠어요. 돈 문제가 불거지면 부부지간에 싸움 안 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부간에 화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이 사업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나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때 답답했냐면요. 나한테 강의를 듣는 이 학생들이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지만 정말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내 과목에 도움이 되나를 봤을 때는 제가 자신이 없다. 정말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로 정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를 학점 때문에 제가 하고 있고 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그 학생들을 도와줄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원서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취직을 시켜주겠어요? 뭐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는 이상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제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그런 괴로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직접 도와준다 그러면요 맨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SP가 될 때까지 도와주고 에메랄드 갈 때까지 도와주고 다이아몬드 돼서 인쇄 수입 될 때까지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갭이고 뭐 이상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를 같이 가면 희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뀝니다. 정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사회에서 너 변화해야 삽니다. 알죠. 희망이 없으면 변화해도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못 변화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라는 거냐 이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왜 테레비를 보겠어요? 피곤하거든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머릿속은 너무 복잡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그냥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것 때문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손이 TV 스위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웃다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하기가 괴로워서 그래요. 어쩔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게으름과 일상의 권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희망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들어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이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다이아몬드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3%를 견딜 수 있고요. 아무도 미팅장에 따라오지 않아도 나 혼자 와서 견딜 수가 있고 거절을 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잠을 조금 덜 자도 피곤치 않고요. 정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차를 타고 다녀도 정말 희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쇼생크의 그 탈출이라는 데서 이런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공포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만 희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다 연관되어 있죠.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시지 못하신 분은요, 이 사업을 못 보신 거예요. 비전을 못 보신 겁니다. 정말로 마음속에서 야 이거 잘하면 돈 벌 수 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잃어버린 꿈과 정말 이러면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이 들지 않고 이 사업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그러면요. 본인들이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희망을 이 사업이 주는 게 아닌가. 정말 학벌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한테 이 사업이 기회를 줄 수 있고 정말로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상의 크기입니다. 처음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학교하고 집 밖에 왔다 갔다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작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만 아는 사람을 따져봐도 천만점 하는 건 너무 천만TV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나는 5년 만에 SP가 돼서 매달 100만 원씩만 받아도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강사료를 받는데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정말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받는 그렇게 학위를 따고서 밤새워 공부를 했는데 정말로 학교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료가 뻔했거든요. 제가 나 5년 열심히 해서 매달 100만 원만 들어도 이 사업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고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물건을 전달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나는 사업이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요. 그런 제가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3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연봉이 1억이 넘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제 스스로도 제가 받는 연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얼마 받는지 계산을 매달 안 해서 몰랐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걸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어? 그냥 그러고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왜 더 놀랐냐면요. 제가 정말 그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하면서 애 낳고 키우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한만 열심히 살아도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학비를 많이 들어갔고요. 강사를 빼내고 항상 책 써야 됐고요. 그때보다 노력을 더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노력을 굉장히 덜 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덜 했는데도 제가 2, 3년 만에 우리 남편 10년을 훨씬 넘어서 얻게 됐던 그 1억이 넘는 억대 연봉을 제가 2년 만에 딱 받게 되는 걸 보고서 제 스스로가 저한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도 열심히 그때도 했는데 왜 그때는 돈을 못 벌고 이 사업은 해서 돈을 벌까? 그거는 아마 이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세상에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바다로 놓으면 어디든 황금어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돈이 벌리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고기들이 옛날엔 있었는데 없는 데도 있어요. 옛날에는 20세기에 황금어장들이 있었고요. 21세기로 가면서 차츰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데 보니까 2020년대 돼가지고 딱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거고 사라지게 될 직종과 새로운 뭐 각광을 받게 될 직종 중에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정말로 옛날에 사자 들어가는 거는요. 진짜로 황금시장이었어요. 20세기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변호사, 박사, 검사, 의사 뭐 이렇게 사자를 따면 평생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이 갈 때는 뭐 열쇠 3개를 차고 가야 된다는 등 뭐 결혼할 때 4개를 하는 등 사자한테 가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는 한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새는 그 황금어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던 것이 여기 와서 2, 3년 만에 됐다는 건 뭐냐면 노력을 들여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황금어장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가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그쪽 공부를 시키고 거기다 그물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배를 갖다가 아직도 거기서 배들은 우글우글해요. 고기 때는 이미 떠났는데 거기다가 그물 내리는 배들은 아직도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얻어들이는 게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고깃대가 있는 곳에 지금 배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내리면요. 정말로 예상치 않았던 것이 들어올려져요. 새로운 황금어장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가 새로운 트렌드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이라는 건 노력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하신 분, 노력 들여서 실패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하세요. 왜냐하면 선택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그 트렌드에 가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지 않은 데는요. 진짜로 먹이는 고기는 적은데 배들이 우글우글한 데 가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요. 거기서는요. 결정이 빨라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아메에서 주는 보상은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대단해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도 생기고요. 정말 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제 전공책만 봤는데요. 오히려 이 사업하면서 사회적인 흐름이 뭔지, 트렌드가 뭔지, 리더가 뭔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고요. 정말로 책을 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테이프도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러면서 얻게 되는 보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다릅니다. 지금 저는 이제 3년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3년 반이 채 안 됐죠. 되어가고 있죠. 3년이 좀 넘었을 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이 저기는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모습을 보셨잖아요. 지난 3월 달에 우리 얼마 전에 에바인 피터 밀러 보셨죠? 나카지마 가오를 보셨죠? 베리안 훌리첸 보셨잖아요. 정말 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한테 뭘 느끼세요? 거만한 부자의 모습이 느끼세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세상을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살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저렇게 미치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참 멋있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사업이 주는 보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사람들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고 꿈도 다양합니다. 아메이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저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입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대상으로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최고의 회사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회사가 앞으로도 우리에 대한 신뢰나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주도록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감시도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는 정말로 최고의 사업 파트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꿈과 목표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바로 수단으로서 최적의 사업의 파트너입니다. 어떤 분은 목표일 수 있지만 난 평생 아메이 사업만 할 거야 이러신 분 없으시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걸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정말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데 제가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쉽다고 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변해서 그것을 전달했을 때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굳이 변화시켜야 되는 일을 하거나 한다면 못했을 거예요. 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이 사업. 그러면 내가 자석이 되면 될수록 저한테 붙어져 오는 많은 못들이, 쇠붙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나도 쇠붙이인데 누가 내가 가는 데를 쫓아오겠어요? 절대 안 해요. 붙어라 그래도 다 떨어져 나가고 튕겨져 나가요. 이 사업이 쉬운 이유는 바로 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꿈 적으라 맨날 꿈 적고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쓸 꿈이 없어도 1시간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와요. 진짜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근데요, 그 꿈도요, 다이아몬드가 됐었을 때 좀 달라지고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달라지고 지금도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꿈을 실현시켰으면 수단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꿈도 막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로 꿈도 키울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꾸 꿈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절대 좌우되지 마십시오. 정말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서 정말 저는 3년 조금 넘어밖에 안 됐지만 제가 느끼는 가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가치가 뭐였겠어요? 바로 아메에서 주고자 하는 가치예요. 정말 자유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희망 보상은 정말로 어떤 기업이 다른 회사들한테 여러분 직원들이 정말 회사 다니는 데서 나는 너희들이 정말 가족을 잘 돌봐주길 원하고 희망차고 너희가 자유롭길 원한다가 회사 사업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면 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나간다든가 진취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정말로 이 사업은 어느 회사가 정말 자유를 맨 처음에 내놓고 가족을 내놓고 희망을 내놓고 보상을 내놓을 수 있어요. 정말 회사에서 내가 돈을 많이 받았다고 보상 탁 띄워서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이 가치를 정말 저는 조금밖에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20년 해가면서는 아마 그것이 생활화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넉넉하게 돼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에바 밀러나 피터 밀러 정말 이번에 오신 분들을 봤을 때 저절로 그분들만 보기만 해도 그런 정말 자유로움과 여유로움, 따뜻함 같은 것이 묻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도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계속 그 가치가 쌓이면 그런 것들이 묻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기 때가 가장 그 가치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업이 좀 안 되시거나 될까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기초로 기본으로 들어가세요. 이 회사에서 과연 뭘 주려고 할까? 사람들한테 뭘 원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체제를 할까? 왜 윈윈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할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프리덤 이글이 돼서 정상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